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질오염을 기반으로 한 실생활 폐수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이송희, 이승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수에 대한 원인, 폐수를 줄이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실생활 속 폐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폐수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의 종류로는 크게 산업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폐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는 생활하수보다 더 강한 독성이나 오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폐수는 생활하수보다 BOD와 SS 수치가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산소 부족, 탁도, 퇴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폐수는 고농도의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독성 물질이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출된다면 결국 배출구 부근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생물의 순환 과정에 따라 인간들에게도 농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폐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축산분뇨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합니다. 주요 성분으로 질소, 인,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분뇨에 유기물 함량이 많을 경우는 메탄가스, 유기산, 알코올류 등의 중간 대사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으면 점성이 감소되어 친전이 잘 되고 분해가 빠릅니다. 축산폐수가 유입되면 인근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순식간에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임의로 폐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축분이 야외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는 전체 폐수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분해성 유기물질입니다. 유기물질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세제입니다. 합성세제는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을 썩게 만듭니다. 다음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은 금속 중에 비중이 4.0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중금속은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나옵니다. 중금속은 동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유독물질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독성이 심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독물질 유출이 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입니다. 석유 등의 유류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 수면에 유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1cc의 기름은 약 1000의 유막을 형성시킵니다. 유막이 형성되면
빛의 투과율을 감소시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염류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염류입니다. 그러나 영양 염류가 적당히 있어야 하지만 버리는 물이나 논밭의 비료가 섞인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번식하여 물을 오염시킵니다. 다음으로 폐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폐수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 7가지 중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따이따이 병은 일본 부산현 신통천 유역 상류에 위치한 동방아연 신광광업소에서 폐기한 폐광석에서 카드뮴이 하천에 용출되었습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농토의 카드뮴 축적과 수확된 쌀의 카드뮴이 흡수, 오염되어 이것을 장기간 섭취한 주민 중 여성 258명이 카드뮴 중독, 그 중에 12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인 체코 블루베이비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질산염이 과다하게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어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어 피의 산소 운반을 저해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1953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난 5,800명 중 115명이 블루베이비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먹은 아이들이 걸리는 병으로 체코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기업, 가정에 필요한 수질오염 방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대기업 교육에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각종 공공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래, 칼슘, 나트륨, 칼륨, 철의 황산염, 염화물 등을 포함하고 폐수, 배출시설에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 사업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또 오염하천을 집중 정화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해야 하고 대국민 수질 보존 캠페인,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수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은 유독성이 강하고 오염도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방지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우천실을 이용하여 얌체 무단 방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팩, 병, 캔 등의 용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여야 하고 일회용 포장재 및 용기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수도꼭지를 틀면 분당 10에서 11리터의 물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욕탕의 물은 사용 후 세차, 화단 청소 등에 이용하여야 하고 배수구, 거름망에 헌어 스타킹을 씌우고 하수구에 음식물을 거르면 오염도가 3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세제를 사용할 때에는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하고 세제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므로 어림으로 양을 넣지 말고 적정량을 넣는 게 좋습니다. 측정용 컵을 사용하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백제 사용은 자제합시다. 마지막으로 세탁용 또는 변기 청소용 표백제는 하수 처리장의 미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로고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로고를 생각하던 중 수질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표현하고 싶어 이러한 로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 우리가 먼저 실천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폐수로 인해 오염된 물에서 헤엄치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먹고 병들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생성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샴푸, 린스 등 조금만 줄여도 바다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진행하는 캠페인은 클린블루 캠페인입니다. 클린블루 캠페인은 푸른 바다의 색을 보존하자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남겨 캠페인을 함께 참여할 다음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클린블루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900명에게 클린블루 로고가 새겨진 클린블루 에코백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